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말의 파동.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 라고 말해봤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마음은 곧 따라온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조언을 해주시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인생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어쩐지 쑥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꾸짖는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잘한 일에 풀죽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이 녀석 제법 강단 있는 걸?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상사의 눈이 달라지겠죠.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즐기면서 하는 공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다만 책을 읽는 게 고통스럽다면 굳이 독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사회에 진출하면 책을 거의 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나온 뒤에는 학창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술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티니라는 칵테일은 진과 베르무트를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절대 마티니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독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티니를 아이디어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라는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양할수록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 소설입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등장인물의 죽음입니다. 역사소설이니 마지막엔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강한 운을 지닌 사람은 어정쩡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면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춰도 남들의 미움을 산 인물은 대개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주변의 지지를 얻은 인물은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결국 불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남의 즐거움을 빼앗은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들도 타인의 미움을 사기 쉬우니 조심하는 게 좋겠죠. 요즘 상황으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명문 학교를 졸업해서 훌륭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도 상사나 동료, 부하의 호감을 얻지 못하면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 친구를 어떻게든 위로 끌어올려 주자. 이런 주변의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의 호감을 잔뜩 얻으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 좋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장소에 신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다들 기다렸죠. 마침내 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조약돌을 줍도록 해라. 그러면 내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의 말뜻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돌멩이 몇 개씩 주머니에 넣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다음 날 주머니 속 돌멩이가 모두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쁜 게 당연했지만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라도 더 주워둘 걸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즉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신이 나타나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뿐 아니라 이들이 준 돌멩이의 개수도 많습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도쿄대 졸업생. 역사 소설 속에는 인물의 일화를 비롯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재료가 되어주죠.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말랑말랑한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정식이나 화학기호는 딱딱한 재료에 해당합니다. 쉽게 사용하기가 힘이 들죠.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머릿속에서 재료를 주물러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기발한 생각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받아드는 딱딱한 재료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도쿄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사업이나 장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 누구보다 환하게 미소 짓는 법,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법. 만약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사회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수업이 가능하다면 도쿄대도 한층 가치 있는 배움터가 되겠죠. 책과 텔레비전. 독서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보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공짜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정보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치가 제로인 것을 아무리 모아봤자 제로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텔레비전이 아니어도 공짜 정보는 쓸모가 없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도 공짜로 받는 것이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짜로 독서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뭔가 유익한 것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돈을 내어 책을 사보도록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안하게 슬슬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저자의 말처럼 지금이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심플한 날들 되십시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심플하게.